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기존 데이터를 사용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이나 인덱싱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싱이나 인덱싱 한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배열을 이제 생성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스택, h스택을 통해서 이제 v스택이면 이제 버티컬하게 합칠 수도 있고, h스택으로 호리즌탈하게 데이터를 합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가로로 붙일 수도 있고 세로로 붙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H스플릿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H스플릿은 이제 호리즌탈하게 이제 나누게 된다. 그 다음에 뷰라든지 카페이를 통해서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열에서 이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A는 NP의 어레이하고 이제 새로운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해서 A라는 변수에다 담아주는 요 예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는 1부터 10까지 있는 배열을 생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 예제에서 보게 되면은 3번 인덱스부터 8번 인덱싱, 그 8번 인덱스까지 인덱싱을 해주는데, 이때 3에서 8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끝나는 인덱스 하나 앞에서 끝나죠. 그래서 3에서부터 7번 인덱스까지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0, 1, 2, 3이기 때문에 4부터 시작해서 8까지 끝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똑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A 하면 전체 다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아무것도 안 적어주게 되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끝까지 가져오게 된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3부터 시작해서 8까지 지정해 주게 되면 8 바로 앞에 7번 인덱스에서 끝나게 된다. 그럼 이 결과를 이렇게 4, 5, 6, 7, 8 하고 나오는데 ARR1 이런 변수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 배열에서 새로운 변수에 담아 주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통해서 이제 V스택을 통해서 버티컬하게 합쳐준다든지 H스택을 통해서 호리즌탈하게 합쳐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A1과 A2를 가져와서 배열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A1, A2 이렇게 생성한 배열을 출력을 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11, 22, 33, 44 이렇게 배열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예제처럼 np의 vs택하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np.vs택하고 이제 합쳐주는데 버티컬하게 합쳐주게 된다. 그래서 이때 리스트로 지정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튜플 형태로 A1, A2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면은 버티컬하게 이제 합쳐주게 돼요. 호리즌탈하게 합쳐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리즌탈하게 합쳐주는 거는 이제 H스택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실습했었던 거 그대로 가져다가 V를 H로만 바꿔주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옆으로 붙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V스택이나 H스택 또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해요. 물론 데이터 분석할 때도.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을 붙이고자 한다 할 때 이런 V스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피처를 따로 만들었어요. H스택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들을 이제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V스택하고 H스택도 제법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p의 a range하고 이렇게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쉐이프 실습하기도 했었는데, 이 리쉐이프 쉽게 이제 쉐이프 값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 값을 알아서 지금 사이즈 값이 24니까 이 2하고 12를 곱했을 때 그 사이즈 값이 나오도록 이 리쉐이프 값을 지정을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2,12, 2 by 12로 이제 배열을 지정을 해 주었고, 이렇게 그 배열의 크기가 변경이 된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x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값을 할당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쉐이프를 빼고 1에서 25까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리쉐이프하고 점 리쉐이프하고 24니까 3,8 이렇게 하게 되면 3,8로 만들어지고,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2,12 하게 되면은 곱하기 했을 때 이 행과 열의 수를 곱하기 했을 때 이 그 사이즈만큼 나오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사이즈 출력하게 되면 24. 그래서 2 곱하기 12는 24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반대로 4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수에다가 담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든 값이 이제 변수에 할당이 돼서 재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NP의 H 스플릿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H 스플릿하고 3 하게 되면은 3개씩 나눠주게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예제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3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호리진탈하게 3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7, 8, 13, 14, 19, 20. 그 다음에 3, 4, 9, 10, 15, 16, 그 다음에 21, 22.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하고 똑같이 2 12로 나눠서 다시 보게 되면은 역시나 괄호를 이렇게 이렇게 가로에서 4개씩 나눴다. 이게 총 3개가 되게. 그래서 배열을 H 스플릿으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H 스플릿으로 3,4 이런 식으로 이제 튜플 형태로 지정을 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개로 나눠주는 걸 이제 위에서 실습을 해봤고요. 3,4 하게 되면 조금 특이하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눈 걸까요? 이 위에 있는 이 X라는 배열을 어떻게 나눈 걸까요? 3개로 나누기는 했죠. 그렇게 나눈 걸까요? 어떻게 나눈 걸까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여기 Shift 탭 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덱스나 이제 섹션 값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3번 인덱스부터 0, 1, 2, 3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 앞에서 끊으니까 3번 인덱스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4, 9, 16. 그래서 이제 4, 9, 16으로 앞뒤로 나눠줬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2에서 4까지 하게 되면은 2에서부터 0, 1, 2에서부터 3까지 3, 4, 15, 16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정하는 거는 원래 있었던 이 배열에서 어떤 인덱스 값 기준으로 여기 나눠줄 건지를 의미하게 돼요. 만약에 7에서 9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7에서 9에 해당되는 값에 따라서 7, 8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3, 4 했더니 3에서 4까지 그러니까 4 앞에서 끝나니까 3에 해당되는 인덱스만 이렇게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H 스플릿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제 나눠 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뷰 메서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같은 원래 이제 배열하고 이제 쉘로우 카피라는 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쉘로우 카피라는 거는 이제 얕은 복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쉘로우 카피하고 이제 딥 카피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설명에서도 보면은 이제 modify the original array 그러니까 원래 있는 배열을 같이 이제 고칠 거냐, 반영이 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라는 배열 다시 생성을 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의 np.array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서 A라는 배열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배열에서 이제 슬라이싱을 해와요. A는 0번째에 해당되는 여기 0번째에 해당되는 값만 가져오게. 그 다음에 나머지 축은 전부 다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1, 2, 3, 4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1, 2, 3, 4 가져온 값을 B1에다가 담아준다. 그러면은 B1에는 1, 2, 3, 4가 들어가 있죠. B1에서 이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0번째 값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0번째 값에다가 99를 넣었어요.
는 하고 99를 넣었다. 그리고 이제 B1 값을 다시 출력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1 대신 99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B1을 고쳐줬기 때문에 A는 그대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A를 출력해 보게 되면은 A에도 이렇게 99가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얕은 복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B1의 값을 변경해 주게 되면은 A 값도 같이 변경이 된다. 그럼 이제 깊은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값을 변경해 주더라도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을 때 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카피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깊은 복사, 딥 카피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에서 이제 그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해서 이제 B1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때 이렇게 카피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B1에 있는 첫 번째 인덱스 값은 바뀌었지만 다시 실행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실행하면 A에 있는 값은 바뀌지 않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피를 어떤 식으로 이제 카피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원본 값이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9 넣고 다시 A 값 찍어보면은 99로 바뀌어 있죠. 그런데 A 값 다시 초기화 해줘요. 1이 들어가게 초기화 해주고 다시 딥 카피를 해주고 값을 쓰고 A 값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B1 안에 있는 값은 바뀌었지만 A 값, A라는 이제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얕은 복사와 이제 깊은 복사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내용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